안녕하세요, 명쌤입니다. 번역할 때 챗GPT 4.5가 더 좋다. 아니야. 요즘에는 클로드 3.5가 최고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지금 잘 쓰고 계신가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긴 영상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오늘부터 아주 짧고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이 챗GPT를 활용해서 번역의 속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실 제가 올해 6월과 7월에 번역할 때 챗GPT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외부에서 4차례에 걸쳐서 오프라인 특강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장 충격받았던 점은 무엇이냐면 현직 번역가들, 특히나 5년차, 7년차 되시는 그런 번역가들도 챗GPT를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그러면 번역할 때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국어 문장을 프롬프트에 넣은 다음에 이것 좀 한국어로 번역해줘. 조금 더 매끄럽게 해줘. 아니, 그냥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우리가 물어보는데 챗GPT나 클로드가 우리한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리가 없죠. 여러분, 친구한테 고민 상담할 때 나 오늘 너무 우울했어 이렇게 그냥 말하면 친구가 내가 원하는 공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위로를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 우울했고 누구 때문에 우울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챗GPT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던 디벨이나 파파고는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그냥 문장만 넣으면 번역을 해줬지만 챗GPT와 클로드는 AI이기 때문에 챗GPT를 내 친구 그리고 비서, 매니저처럼 생각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답변의 퀄리티가 수직 상승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예문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상관없으니 10초만 참고 시청해주세요. 영어와 일본어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이건 중국 드라마 대사야. 다음에 나올 내용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해줘. 여러분이 많이 쓰는 그런 명령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먼저 넣고 나서 중국어 원문을 넣는 게 조금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문부터 넣고 명령을 하지 마시고 명령을 한 다음에 원문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가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 나오네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글자를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좀 보기가 안 좋죠. 저는 이렇게 복잡하면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을 한 줄에 한 문장씩 배치해줘. 아까보다는 조금 보기가 좋아졌죠. 그런데 보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장씨의 보조이신 분인가요? 보조가 뭡니까?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어서 장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씨도 아닌데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클로드가 번역한 문장을 보니까 어떤가요? 그래도 이 정도면 문장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쭈이라는 단어인데요. 중국어에는 이 쭈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중국어 사전, 그리고 디벨, 파파고, 그리고 챗GPT나 클로드까지 이걸 넣고 번역을 하면 대부분은 보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보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드라마는 드라마 주인공이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연예인 옆엔 누가 따라다니죠? 보조가 아니라 매니저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가 아니라 매니저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 보조라는 단어를 한 번에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주목해주세요. 자, 볼게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연예인이야. 그래서 쭈리란 단어는 매니저라고 번역해야 돼. 여기 잘 매니저라고 해야 되는데 매니저라고 번역해야 돼. 앞으로 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매니저라고 번역해줘.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죄송합니다만 장씨의 매니저분이신가요? 라고 앞으로 쭈리란 단어가 나오면 매니저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문장을 넣어 볼 건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힘내! 오, 다행이다. 그쵸? 오늘 이 사람은 당신이 해고한 5번째 매니저네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면접 볼 매니저 후보들이 몇 명 더 있었죠. 이제 보조라는 그 촌스러운 단어 대신 여기에서만큼은 이 쭈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매니저로 번역을 해줄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 업계에서만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역기나 챗GPT 그리고 클로드가 그것까지 캐치해서 번역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그 단어만 지칭해서 내가 원하는 단어로 번역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걸 쓸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드나 아니면 챗GPT에 보면은 새로운 창이 계속 이렇게 생기죠. 이 창 안에서만 그게 적용된다는 건데요. 내가 오늘 A라는 채팅창에서 쭈리를 매니저라고 해줘 라고 입력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창을 열고 B라는 채팅창에서 번역을 시켰는데 아니 어제 분명히 매니저라고 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라고 욕하지 마세요. 채팅창이 바뀌면 명령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같은 채팅창 안에서만 그게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A라는 다큐를 번역할 때는 A 채팅창에서만 다큐 번역을 하고요. 만약에 B라는 문서 번역을 한다면 그때는 B라는 그 채팅창 안에서만 똑같은 명령어들을 입력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꿀팁 오늘 꼭 적용하셔서 번역할 때 조금 더 즐겁게 번역하시길 바랄게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꿀팁이나 또는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